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절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절제를 잘하면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제라는 것이 참 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은이도 성공의 키포인트가 절제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이는 미즈노 남보쿠라는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하고 싸움을 하고 18살 때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가난하고 죄 지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성공한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추록 후에 자기 운명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듣게 되죠.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니 속히 절로 가서 출가를 청하시오. 해서 이 미즈노 남보쿠가 절로 찾아가서 받아달라고 출가를 청했지만 스님이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오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남보쿠는 1년 동안 정말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그 스님을 찾아갔을 때 남보쿠를 알아본 그 스님은 크게 놀란 거죠.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운명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해서 그 후로 이제 열심히 여러 경험도 하고 공부를 해서 정말 유명한 관상학자이자 철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책도 조금 읽기 쉽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실려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이런 자기 주장을 펼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오.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소.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오. 이런 사람은 주위에도 덕을 쌓지 못해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소.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소.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대나무 광주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것이요. 당신은 미련한 개구리같이 무수한 성공의 길들 중에서 헤매이는 것이요. 그렇게 이 구멍 저 구멍 들쑤시기만 하다가 결국엔 제풀에 죽어 광주리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소. 그렇게 살다간 결국 고생만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요.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조금이나마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요.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요. 몸에 상처가 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소.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소.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오.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을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요.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라. 항상 선배나 윗사람을 공경으로 대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선배의 덕을 중히 여기는 것이 정도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 것이 본분입니다.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분을 아는 사람이 교활하거나 불성실할 수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약삭 빠르고 술과 음욕을 즐기면 성장 가도에 있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공하길 바란다면 선택한 직업에 전념하고 생활을 엄중히 절제해야 합니다. 쾌락을 성공과 바꿀 때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온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적질하는 셈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어나서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폭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천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천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천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천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 옳은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합니다. 음식 절제가 쉽지 않지만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제를 마음먹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기양이었습니다.